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당원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부울경특별연합 메가시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1편으로서 추진 과정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 참고한 자료로는 일단 11월 10일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카페 봄에서 열린 기획특강 부산의 미래를 전망하다에서 메가시티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네, 거기 가서 들은 내용, 받은 자료를 또 참고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본 세상에서 이번에 볼륨 20으로 나온 잡지가 있는데, 인본 특집 여기 보시면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과정과 전망, 이 제목이 똑같죠? 네. 주된 내용은 이 잡지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페 봄에서 강연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 잡지에 글을 실어 주셔서 이 강연 내용과 책에 실린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그 잡지의 제일 앞부분 내용을 보면은 김영춘 부경대학교 석자 교수가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과정과 전망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서 왜 메가시티인가? 로 시작합니다. 김영춘 씨는 2011년에 부산으로 귀향을 하셨고요. 부울경 지역 협력 완성체로서 메가로폴리스 또는 메가리전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메가로폴리스는 여러 개의 대도시들이 연결된 도시 군집 지역, 작은 도시들이 연결된 연합체, 네트워크로 연결된 행정, 경제가 연결된 그런 영역, 지역을 말하죠. 근데 이런 단어들은 좀 생경해서 대중적으로 좀 더 친숙한 느낌의 메가시티라는 용어를 선택했다고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는 유사한 개념의 지역연합기구를 만들어서 운영 중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광역경제권을 구상했고요.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이 광역경제권 관련해서 일하고 제안했던 사람이 지금 부산시장 박형준이라고 하죠. 그리고 2012년에는 김두관 경남지사의 부산 경남 행정통합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넥센그룹의 강병중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인들의 경제통합론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이디어는 제시됐는데 이를 성사시키고 매듭짓는 주체가 없었고, 그래서 동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추진된 게 없습니다. 그 왜 부울경을 연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글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산, 울산 또는 부산 경남의 시청, 도청은 40-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부울경은 경상남도에서 가까운 과거에 분리된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교류도 활발하고 주민들 사이의 친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어서 2022년 필자의 경험이 나오는데요. 겨울날의 금요일에 창원에서 오후 일정을 소화하고 해운대 7시 약속을 위해서 창원을 4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차가 안 밀리면은 부산 창원 사이에 거의 한 30-4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넉넉히 1시간이면 가는 거리라서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차량 정체로 특히 만덕터널 부근에서 많이 밀렸다고 하죠. 만덕터널까지 오는데 상습 정체 구간이죠. 그래서 결국에 해운대에는 8시에 도착했다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수도권처럼 철도망이 연결되어 있었다면은 약속에 늦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차에 비해서 약간 느릴지 몰라도 막히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일정을 짤 수가 있죠. 이어서 1980년대 필자의 경험이 이어지는데요. 1980년에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갔습니다. 이미 서울에는 1974년에 개통된 수도권 전철이 서울, 인천, 의정부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역에서 서울역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거대 수도권 형성에 광역 전철망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부터 40여 년, 거의 50년이 지났지만 부산 창원은 광역 전철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울경의 인구 분포에 대한 자료를 잠시 소개를 하면요. 부산은 현재 약 332만입니다. 울산은 약 111만이고요. 경상남도가 328만입니다. 2010년에는 317만으로 제법 감소했다가 22년에는 증가해서 328만으로 다시 복귀했다고 합니다. 합치면은 771만입니다. 책에서 보면은 거의 800만으로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인구가 또 줄어든 거죠. 그리고 보통 이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면은 1000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800만도 약간 부족한데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절차가 아닌 인구가 부족해서 메가시티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이 자료를 만들다가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그 부울경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부산은 물류 인프라와 상업 서비스가 잘 돼 있죠. 울산은 아시다시피 중공업, 현대 같이 제조업이 아주 발달이 잘 되어 있고요. 경상남도는 제조업은 물론 농업과 관광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영역을 잘 묶으면 웬만한 국가 단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어서 메가시티의 사업의 시작과 추진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그러니까 김영춘 씨는 2019년 7월 창원을 방문했고요. 그때 김경수 창원지사를 만나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선행 모델은 유럽 공동체 EC였고요. 이 유럽 공동체는 지금의 유럽연합의 중간 단계인데요. 처음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경제 공동체로 시작한 거죠. 석탄과 철강만 공동체로 시작했는데 이어서 유럽 경제 공동체로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비롯해서 문화 등등에서 유럽 공동체로 발전했고 현재 유럽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 필자가 김 지사에게 메가시티 사업을 선창하게 한 이유, 자기가 먼저 생각했음에도 부산에서 먼저 선창하지 않고 경남에서 경남의 지사에게 메가시티 사업을 선창하게 한 이유는 부산이 주도적이면은 울산과 경남은 부산에 흡수된다는 불안감이 있고 경계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메가시티 사업의 법률 용어, 공식적인 용어는 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2019년 10월 김경수 지사가 부울경 경제공동체 설립을 공개 제안했고요. 필자가 민주당 중앙당에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를 제안하고 구성했습니다. 초대 상임위원장에 취임했죠. 이후에 3개 시도 싱크탱크들의 합동 작업으로 메가시티 구축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이런 게 원활하게 돌아간 게
불경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다 민주당이었던 것도 큰 이유였죠. 2020년 7월에 동남권 특별연합안을 공식 발표하고 3개 시도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준비조직으로서 불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이 출범합니다. 동남권 특별연합안을 공식 발표하고 합동추진단이 출범했고, 이어서 2020년 연말 정기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서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합의하면 특별자치연합체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한과 설립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개정안 안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불경이 특별자치연합체를 정부에 신청을 했고요. 2022년 4월 18일 행정안전부는 3개 시도가 합의한 특별지자체 규약을 승인했죠. 그리고 그 출범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3개 시도가 합의한 명칭은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며 공식 출범 예정일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그 메가시티의 추진 장애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선과 더불어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메가시티 추진에 큰 변수가 되는데요. 정부가 바뀌었지만은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하지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판세가 많이 바뀌죠. 새로 당선된 경남과 울산시장, 도지사는 메가시티 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합니다. 혹자는 메가시티는 좌파의 산물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반대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 도지사의 지시로 메가시티 재검토 용역을 자체 연구기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경남은 진해 신항을 가져가는데 울산은 뭐가 남는가라고 했는데, 이 두 사업은 메가시티와는 상관없이 진행해 온 것이고, 설령 메가시티 사업이 자초되더라도 가덕도 신공항하고 진해 신항은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근거로 든 게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제안을 보시면요, 그래서는 과거에는 분리가 발전의 기반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꽤 성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3년에 부산이 직할시 성격과 함께 경남에서 분리돼서 잘 성장했죠. 그리고 81년에는 대구와 인천이 성격 분리했고, 86년에는 광주, 89년에는 대전이 성격 분리했습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발전이 유리하다라는 논리가 존재하고, 이 사고에 근거해서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서울공화국 시대에 지역 세락을 직시하고 있는 지금 과연 분리가 곧 발전이라는 사고가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연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작은 자치를 유지하면서 전략을 필요에 의해 더 큰 연대, 연합을 이루어가는 절충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 고민의 산물이 불경특별자치연합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불경이 합치면 웬만한 국가 역량에 버금간다고 했죠. 동북아의 싱가포르처럼 남쪽에 작은 국가를 건설하자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그 불경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의지를 가져야 되고 독립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중앙에서 뭔가 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 자립정신, 독립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방이
지방의 인구가 줄고 쇠락해 가는데 회생할 기력조차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